예, 또 저희가 추린 세 번째 한번 핵심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머그샷과 똑같네입니다. 누구 머그샷이냐? 바로 취임을 코앞에 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준비 중인 인수위가요. 트럼프의 47대 대통령 공식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 사진이요. 저렇게 보면은 트럼프가 기소됐을 당시에 찍었던 머그샷이랑 표정이 굉장히 유사해요. 맞아요.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요. 예. 이렇게 눈썹을 좀 살짝 치켜두고 정면을 응시하는 듯한 표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 지금 표정 묘사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네, 지금 예. 제 얼굴은 안 잡혔어요. 그런데 의상, 그러니까 빨간 넥타이에서 파란 넥타이로 바뀌고 예. 양복 색깔만 살짝 바뀌었을 뿐 뭔가 이 눈을 치켜한 그 모습이 그 2023년에 찍혔던 머그샷과 상당히 유사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트럼프는요, 앞서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조지아주의 구치소에서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이때 전직 현직 막론하고요. 미국 대통령이 머그샷을 찍은 게 이게 처음이어서 엄청난 사실 화제를 모았었거든요. 이 당시 트럼프는요, 머그샷을 찍은 뒤에 결국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었습니다. 당시 트럼프의 입장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We did nothing wrong. I did nothing wrong. So what they're doing is election interference. They're trying to interfere with an election.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in our country before. Seen Donald Trump's mugshot yet? Mr. President, are you worried at all about that? I did see it on television. What'd you think? Handsome guy, wonderful guy. 자, 그런데 저 사실 굴욕의 순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 굴욕의 순간의 사진을 왜 이번에 대통령 사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탄압으로 내가 저렇게 잡혔다가 풀려났다 예.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실은 저 사진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굿즈들을 만들었어요. 뭐 그래요? 티셔츠에도 넣고 뭐 음료수에도 넣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 위기 상황에서도 저 사진은요? 본인 머그샷을 가지고 티셔츠를 만들고 컵을 만들고 이러면서 마케팅을 해서 오히려 사흘 만에 선거 자금가 100억 모았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셈이고요.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47대 대통령 취임 사진도 비슷한 사진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렇게 억압받고 탄압받았지만 잘 이겨내서 이번에 새 대통령이 됐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머그샷을 이번에 전략적으로 또 쓴 거군요. 그러면 이 두 정치인을 또 모셨으니까 자, 김재원 전 최고 보시기에 이 정치인으로서 보시기에 이 트럼프의 이 전략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마 홍보 내지 선전 분야에는 예. 당대 최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저런 정도의 인상적인 사진을 국민들에게 배포하면서 나는 이런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냈으며 예. 그때 당시에 나를 탄압한 사람들은 전부 나쁜 사람이다. 예.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돈도 벌고. 이거 대단한 거죠. 배재정 전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아니 뭐 우리 김채거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게 되고요. 다만 좀 그런 걱정은 됩니다. 이분이 어디로 뭐 쉽게 말해서 튈지 모르는 예. 그런 스타일이셔서 아니 사실 얼마 전에는 또 캐나다 지역을 내려다보면서 오 캐나다 이런 또 X를 올려서 많은 캐나다인들을 또 네. 긴장시킨 적이 그랬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제 한미 동맹 하에서 대한민국이 이 트럼프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정말 좀 아주 중요한 숙제인데 저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 물론 홍보 전략가이긴 하지만 그런 이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이익을 제대로 좀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빨리 좀 리스크가 예. 해소가 되고 대한민국이 정상을 되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그런데요. 새롭게 전해진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냐? 자, 트럼프가요.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배우, 원로 영화배우 이 3명. 실베스터 스탈론, 멜 깁슨, 존 보이트 이 3명을 헐리우드 특사로 지명을 했어요. 이 헐리우드 특사가 뭐예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겠죠. 충무로 특사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명을 하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세 분이 나의 헐리우드에서의 눈가기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헐리우드를 다시 번영하게 만들겠다. 헐리우드에 예. 있는 계신 분들도 많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갔다 이러면서 번영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워낙 헐리우드엔 좀 진보 지지층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적인 또 여러 자신의 지지층도 많이 보수화시키겠다라는 전략이 숨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멜 깁슨은 사실 앞서서 캠페인 때도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했던 지지했죠.
영화 배우인데 이번에 또 헐리우드 특사까지 임명을 시켜주면서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남희 기자, 사실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상대 후보였던 해리스를 지지했던 연예인들 좀 불이익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앞서서 테일러 스위프트나 디카프리오 이런 배우들이 해리스를 지지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해리스를 지지하니까 그때 이랬었어요. 대가를 치를 것이다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은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발언 때문에 예. 떨고 있는 게 아니냐,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 논란 이런 것까지 불거지기도 했죠. 뭐 이외에도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앤 해서웨이, 오프라 윈프리, 그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우려 많이 나오니까 이제 랩 많이 하는 에미넴 있죠. 에미넴이 의견을 표현하는 거 두려워해서 안 된다 이러면서 또 그 위기감을 좀 달래기도 했습니다. 두 분께 짧게 여쭤보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또 헐리우드 배우들에게 복수, 블랙리스트를 하게 된다면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세요? 미국 사회는 그게 좀 어려울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미국 사회는 우리 정치 문화하고 좀 달라서 그런 그 예를 들어 좀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시스템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러나 다만 이제 공격을 할 수 있겠죠. 말로 공격하고 그럼 상대가 또 더 격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또 일부 대중들은 아주 재밌어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예, 배재정 의원. 네, 저는 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뭐 예.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우리 문학에 또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이야기 핵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